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의 베트남 사업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제가 지금은 한국에서 이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스파이 전쟁 속에서 사업할 수 있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16년 동안 활동을 했고, 한국에 법인이 있고, 베트남에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뭐 요즘에 뭐 창업 뭐 이런 유튜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이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거의 좀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 16년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베트남에서 제가 사업을 할 때 이 가장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스파이들이었어요. 네, 스파이들. 물론 전제는 베트남에 좋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좀 많이 그립습니다. 그 베트남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그립고, 제가 어려울 때 저를 도와줬던 사람은 베트남에 있는 한국인들이 아니라 베트남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 사람들에 대해서 뭐 나쁜 감정을 갖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에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있죠. 베트남에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있는데 좀 약간 그 제가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한 특성을 말씀을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알고 대처해라, 이런 취지에서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베트남에서 위기에 빠졌을 때 한국인들은 저한테 도리어 뒤통수를 쳤어요. 하지만 베트남 사람들 중에는 저를 끝까지 위로해주고 제가 한국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베트남에서 스파이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베트남에서 이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는데, 제가 경험한 얘기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호치민하고 하노이에 그리고 다낭에 이렇게 직영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노이에는 직영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직영점이 뭐 10개 이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더러는 제가 한 30% 정도 투자한 그러한 지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해왔던 얘기인데, 예전에 이제 호찌민 같은 경우에는 하노이에서 2000km가 떨어져 있는데요. 제가 이제 관리가 당연히 안 되죠. 제가 한국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저게 관리될 수 있다. 뭐 믿음과 신뢰만 있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 학생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왜요?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지금 호치민에 있는 직원이 학생들 서류를 계속 다른 데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 몇 명이 갑자기 뭐 유학을 포기한다. 제가 이제 유학 사업 위주로 했으니까 유학을 포기한다 그러면서 서류를 뺐는데, 그 서류를 뺀 이유가 그 직원이 학생들을 다른 센터로 빼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 학생이 굉장히 어렵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한국어를 공부해서 한국어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띄엄띄엄 해주는 겁니다. 이제 제가 베트남어를 잘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제가 호치민에 출장을 갔는데 호치민 공항에 나온 거예요. 나와서 저한테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저를 진짜 걱정해 준 거죠. 그리고 그 학생은 나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나이가 뭐 한 30대 중반인데, 제가 대학과 함께 그 입학 허가서를 그 대학교 교류 원장님한테 잘 말씀을 드려서 입학 허가서를 받았고, 이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사관 면접에서 합격해서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고마운 거예요, 이 학생은. 그래서 진실을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직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저 페이스북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 다른 센터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페이스북을 타고 그 사람이 태그되어 있는 다른 페이스북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그 다른 회사의 간부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간부로. 예, 뭐 부사장, 뭐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직접 만나가지고 왜 이거 학생들 다른 데로 빼돌렸고 왜 이렇게 했죠? 그리고 내가 회사에서 월급을 계속 줬는데 다른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내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무슨 근거로 얘기하세요? 증거 있어요? 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그 레파토리가 그래요. 증거 있어요? 그 제가 보여줬어요. 페이스북을. 이거 읽어봐라. 그랬더니 제가 이제 한국어를 잘하는 그 사람이 옆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걸 딱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자신이 이거 내가 쓴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페이스북을 들어가서 또 다른 데로 타고 들어가서 여기 당신이 여기 부사장으로 등록돼 있죠? 딱 하니까 갑자기 얼굴이 굳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짐을 챙겨가지고 휙 하고 나갔습니다. 끝입니다. 그게 걸리면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항상 호적 등본을 받았어요. 호적 등본 4본. 거기 이제 주소 이런 거 다 나오죠. 그리고 증명서, 그 신분증이죠. 신분증을 항상 4본을 받아가지고 혹시 이 도망가면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또 한 번은 진짜 그 호치민에서 학생들이 한 20여 명 이상이 20여 명이 아니죠. 그때 한 40여 명 이상이 서류를 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뭐라 그럴까요? 직원하고 하노이에 있는 간부하고 사촌지간이었어요. 사촌지간인데 스파이였던 거예요. 다 빼돌렸습니다. 그런 거를 겪으면서 제가 진짜 너무 힘들었고, 또 교사를 채용을 했는데 교사가 다른 센터의 교사였던 거예요. 와서 학생들한테 흔들어 놓고 빼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내가 이제 가르치겠다. 이 학생들이 이제 면접이라는 과목은 내가 가르치겠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등록을 안 하는 겁니다. 이미 넘어간 거예요. 이미 넘어가고 저에 대해서 막 욕을 한 거죠. 뭐 한국에서 사기치다 도망왔다. 뭐 정가 구범이다. 저는 정가고 뭐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제가 한국에서 당당하게 활동을 했고 공무원, 교육공무원 출신이었고 거짓말을 막 해가지고 결국에는 사람을 망가뜨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채용했는데 직원도 다른 센터에서 보내서 와서 여기서 학생들을 다른 데로 빼돌리면 돈을 주는 거예요. 그게 담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베트남 임원이 있어요. 임원이 있는데도 같이 나중에 손을 잡아요. 손을 잡고 빼돌려서 돈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의 가장 큰 힘듦이었어요. 베트남에서. 직원도 믿을 수가 없고 간부도 믿을 수가 없고 심지어는 사장, 법인 대표이사로 세워놨는데 그 사람이 학생을 빼돌려 버리는 겁니다. 그런 거를 겪고 또 법인 대표이사였는데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횡령하고 베트남 여자들하고 짜고 후사 남자니까 짜고 횡령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니까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누구도 믿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회사 외부에 좋은 사람들이 있지만 회사 내부에서 좀 그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스파이 전쟁이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심지어는 학생이 왔는데 그 학생이 스파이였어요. 예, 그래서 뭐 저를 수업 끝나고 유혹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몇 살인데 유혹을 당하겠습니까? 예? 10대 후반, 20대 초반 아가씨들이 유혹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센터에서 보낸 거예요. 저의 신세를 망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은 참 제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왜 망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커리어 레스토랑을
그 운영한 적도 있는데 저녁에 직원들이 다 싸가요. 냉장고에 있는 그 재료들. 그러니까 저는 아침에 새벽에 재료를 산다고 이제 그 조리사가 요리사가 이제 그 돈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수입하고 재료값하고 나중에는 거의 맞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을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재료를 다 싸가는 겁니다. 짜고 다 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월급 줘야죠. 그리고 또 뭐 재료값 사야죠. 임대료 내야죠. 그러니까 손님은 많은데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제가 그 안타까웠던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뭐 요즘에 삼성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삼성의 베트남 직원들이 기술을 빼가지고 뭐 자신들의 어떤 그 회사에 베트남산 회사에 도움을 준다. 뭐 이런 기사들을 제가 봤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성이 많은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베트남에서 사업할 때 뭣도 모르고 뭐 유튜브 창업자랍시고 나와서 뭐 이 창업을 하면 잘 되고 저 창업을 하면 잘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런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래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진짜 성공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왜 망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요? 게릴라 작전이죠. 모르는 거예요. 뒤에서 움직이니까 이게 뭐지? 내가 왜 망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베트남 이분이 이제 그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한국에 자녀가 있어요. 부인이 있어요. 있는데 불구하고 한국에 저 베트남의 한 여자분하고 이게 좀 불륜적인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이분이 망했어요. 망했는데 끝까지 그 비서분이 이제 뭐 마지막에 갈 때 뭐 100달러를 이렇게 줬다 그래요. 아이 과자라도 사가라고. 그래서 막 그 비서를 못 잊어서 한국에 망하고 들어와서도 그 비서가 잘 있는지 한번 어떻게 연락 좀 해주십시오 저한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나중에 본 사실은 그 사람이 망하게 한 주체였어요.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말 안 했습니다. 왜? 말해봤자 뭐 그분이 알아들을 수도 없을 것 같고 말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스파이 전쟁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위장술이죠. 위장술.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서 좋은 분들 많이 만났지만 나쁜 사람들은 위장술, 거짓말, 위장, 거짓말, 속임수가 굉장히 뛰어났어요. 속임수, 위장. 거짓말이 너무 뛰어나니까 나중에 망하고 나서도 왜 망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인 직원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인 직원이 있으면은 그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간에 이 그 베트남 여자나 남자가 접근해서 그 한국 남자 직원을 포섭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스파이가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그런 것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베트남에 있는 뭐 한국인들 중에서는 성실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어요. 뭐 치킨집 하시고 식당 하시고 뭐 주재원으로 근무하시고 이런 분들 아주 성실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 할 일 없이 떠도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을 진짜 위험하다고 저는 봅니다. 할 일 없이 떠돌면서 이렇게 한국 회사 있으면은 들어와서 반갑습니다. 저 뭐 한국 어디에서 왔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야 동포 만났다 해서 기쁘고 감사해서 밥을 사주고 술을 사주고 했는데 걱정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는데 나중엔 뒤통수를 쳐가지고 제가 뒤통수를 맞은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정말 좀 주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트남에서 스파이 전쟁 이 속에서 사업할 수 있는가 이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각종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경찰, 변호사, 뭐 공무원 등을 보내 가지고 각종 어려움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고려해 보십시오. 그게 다 뛰어넘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베트남 뭐 그냥 창업 얘기하면서 창업하면 성공한다 떼돈을 벌 것처럼 막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이런 거 다 자기가 극복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건 언어겠죠. 언어. 예, 언어와 그들의 문화, 이런 문화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거를 다 이겨낼 수 있는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네, 정인태의 베트남 사업 이야기 속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